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깨닫기 전에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67세 강민수. 그는 평생을 달려왔다. 새벽같이 일어나 공장으로 향하던 20대, 작은 사업체를 키우느라 밤샘을 밥 먹듯 하던 30대와 40대, 그리고 회사를 키워 중견기업으로 만든 50대. 그렇게 40년을 쉬지 않고 달렸다. 돌아보니 통장에는 제법 목돈이 쌓여 있었지만 그의 주변은 텅 비어 있었다. 은퇴 후 첫 달은 괜찮았다. 밀렸던 잠을 자고 온천 여행도 다녀왔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이상한 감각이 찾아왔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다. 전화기는 조용했고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여전히 바빴고 학창시절 친구들은 이미 연락이 끊겼다. 아내는 자신만의 생활이 있었다. 요가, 성당 봉사, 친구들과의 점심. 그녀는 은퇴 전부터 자신만의 삶을 구축해왔다. 민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에게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세 번째 달, 민수는 인터넷을 배우기 시작했다. 서툴렀지만 한 달쯤 지나자 제법 능숙해졌다. 시니어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온라인 친구들이 생겨났다. 민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민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혜라고 합니다. 쪽지함에 낯선 메시지가 도착했다. 프로필 사진을 클릭해보니 젊은 여성이었다. 민수는 당황했다. 왜 이렇게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자신에게 먼저 연락을 했을까? 민수님이 올리신 글 읽었어요. 제주도 여행 이야기요. 저도 제주도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혹시 어느 지역 가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순수한 질문이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다. 지혜는 35세라고 했다. 초등학교 교사였으며 주말마다 여행을 다니는 것이 취미라고 했다. 민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다. 그가 젊은 시절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면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고 사업 이야기를 하면 감탄하며 질문을 던졌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 매일 밤 그들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민수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즐거움을 느꼈다. 아내와는 이런 대화를 나눈 지 10년도 더 된 것 같았다. 민수님, 실례가 아니라면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온라인으로만 이야기하다 보니 직접 뵙고 싶어졌어요. 좋은 카페 알고 있는데 차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 나눠요. 민수의 가슴이 뛰었다. 이상한 떨림이었다. 만나자는 제안을 받으니 긴장됐다. 동시에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그저 친구로서 만나는 것인데 뭐가 문제겠는가.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의 한 카페. 민수는 깔끔한 셔츠에 재킷을 걸쳤다. 카페에 도착하자 지혜가 와 있었다. 민수는 그녀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크림색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는 우아하면서도 관능적이었다. 블라우스 사이로 드러난 쇄골이 섬세했다. 긴 머리는 한쪽 어깨로 넘겨져 있었고 붉은 입술이 선명했다. 민수님, 여기에요. 그녀가 일어섰다. 가까이 다가오자 은은한 향수가 났다. 플로럴 계열이지만 어딘가 달콤하고 묵직한 향이었다. 만나서 반가워요. 사진보다 멋지시네요. 그녀가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민수는 어색하게 악수를 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러웠다. 마치 비단을 만지는 것 같았다. 앉아서 커피를 주문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혜는 민수의 눈을 똑바로 보며 이야기했고 가끔 그의 팔을 가볍게 터치했다. 민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맨손으로 사업을 일으켜 세우시다니.
2시간쯤 이야기를 나누다 그녀가 일어서자고 했다. 카페를 나서는데 지혜가 자연스럽게 민수의 팔에 자신의 팔을 끼웠다. 이렇게 걸으면 안 돼요? 민수는 당황했다.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팔이 자신의 팔에 밀착되는 감촉이 너무나 생생했다. 블라우스 너머로 전해지는 온기, 부드러운 압력. 민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거리를 걸으며 민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 분명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67세 남자와 35세 여자. 게다가 그녀는 이렇게 밀착해서 걷고 있었다. 부녀 사이로 보이기엔 그녀의 태도가 너무 친밀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수는 그것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묘한 자부심 같은 것이 느껴졌다. 배고프지 않으세요? 저녁 같이 먹어요. 지혜가 제안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데려간 곳은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서 그녀는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식사를 하는 동안 지혜는 계속해서 민수를 챙겼다. 샐러드를 덜어주고 파스타를 포크에 감아 민수의 입으로 가져다 주었다. 아, 해봐요. 제가 먹여드릴게요. 민수는 당황했지만 그녀의 재촉에 입을 벌렸다. 포크가 입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시선이 민수의 입술에 머물렀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맛있죠? 그녀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무슨 맛인지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존재감만이 압도적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지혜가 살짝 몸을 떨었다. 추워요. 그녀가 민수에게 더 바짝 붙었다. 이번엔 단순히 팔짱을 끼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녀의 몸이 민수의 옆구리에 완전히 밀착되었다. 블라우스 너머로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 부드러운 곡선. 민수는 호흡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민수님. 다음에 또 만나요. 그녀가 민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이 가까웠다. 붉은 입술이 선명했다. 민수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의 향기, 그녀의 미소, 그녀의 촉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67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던가. 젊은 시절,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아니, 그때와도 달랐다. 이건 더 강렬하고 더 위험한 느낌이었다. 그 후로 일주일에 2~3번씩 만남이 이어졌다. 지혜는 매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어느 날은 청순한 원피스를 입고 어느 날은 몸에 선이 드러나는 타이트한 옷을 입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그녀는 항상 민수에게 밀착했고 스킨십을 주저하지 않았다. 영화를 보러 갔을 때였다. 어두운 상영관 안에서 지혜는 민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민수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민수의 목에 닿았다. 부드럽고 실크 같은 감촉, 은은한 샴푸 향기. 민수는 영화 내용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옆에 기대어 있는 그녀의 존재감만이 의식되었다. 어느 날 그녀가 물었다. 민수님, 제가 너무 적극적인가요?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전혀. 나는 좋아. 정말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가 민수의 손을 잡았다.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저도 민수님이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 고백에 민수의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67세의 나이에 35세 여자로부터 고백을 받다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지만 민수님,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지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민수님을 좋아하지만 결혼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도 낳고 싶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즐겁게 만나고 싶어요. 민수님도 아내분과 헤어질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둘만의 관계로 유지하면 안 될까요? 민수는 그 말에 잠시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다. 사실 이혼 같은 건 상상할 수도 없었다. 아내와는 40년을 함께 살았다. 정은 없어졌을지 몰라도 의리는 남아 있었다. 게다가 재산 분할 같은 복잡한 문제들도 있었다. 그래, 좋아. 그렇게 하자. 민수가 대답했다.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민수를 껴안았다. 그녀의 품에서 민수는 젊음의 향기를 맡았다. 생명력 넘치는 탄력 있는 그녀의 몸. 민수는 자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시들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남성성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만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지혜가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다. 민수님, 제가 요즘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투자? 네.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는 거예요. 아시죠? 정부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하면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동산 투자는 그도 잘 아는 분야였다. 젊은 시절 몇 번 해봤었다. 그런데 보통 재개발 지역은 발표되고 나면 이미 늦잖아요. 그 전에 미리 알고 투자해야 큰 돈을 버는 거죠. 그건 그렇지. 하지만 미리 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맞아요. 근데 제가 알게 된 곳이 있어요. 진짜 확실한 정보거든요. 저도 거기에 투자했어요. 지혜의 눈이 반짝였다. 민수는 속으로 경계심이 일었다. 혹시 이게 사기는 아닐까? 하지만 지혜가 먼저 투자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얼마나 벌었는데? 제가 작년에 5천만 원 투자했는데 지금 2억이 넘었어요. 4배 이상 오른 거죠.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정부 발표 나면 최소 10배는 더 오를 거예요. 민수의 눈빛이 변했다. 5천만 원이 2억? 그것도 1년 만에? 근데 왜 나한테 그런 정보를 알려주려는 거야? 민수님이 좋으니까요. 민수님도 같이 돈 벌면 좋잖아요. 우리 둘 다 부자 되면 더 자주 만나고 더 좋은 곳에서 즐길 수 있잖아요. 그녀가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하지만 사기는 아니겠지? 민수님, 제가 사기를 쳐요? 제가 먼저 투자한 거예요. 제 돈도 거기 묶여 있다고요. 관심 있으시면 같이 사무실 가볼래요? 직접 보시고 판단하세요. 민수는 고민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일단 보기만 하는 건데 뭐가 문제겠는가. 부동산 투자법인. 며칠 후 지혜가 민수를 데려간 곳은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다. 깔끔한 사무실에는 몇 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다. 벽면에는 각종 인허가 서류와 사업자 등록증이 붙어 있었다. 대표라는 40대 중반의 남자가 나왔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전문가처럼 보였다. 어서 오십시오. 지혜 씨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응접실로 안내받았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펼쳐졌다. 저희는 재개발 예정 지역의 부동산을 선매입하는 전문 법인입니다. 대표가 서울 외곽의 한 지역 지도를 펼쳤다. 이 지역이 내년 상반기에 재개발 지역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미 40%를 매입했습니다. 수익률은 보수적으로 120배입니다. 1만 2000% 수익률이죠. 민수는 코웃음을 쳤다. 말도 안 돼. 120배라니. 대표가 미소 지으며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해합니다. 처음 들으면 믿기 어렵죠. 하지만 이걸 보십시오.
그가 보여준 것은 과거 투자 내역이었다. 실제로 몇몇 재개발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낸 기록들이었다. 이 지역 보십시오. 용산 재개발 지역입니다. 저희가 2005년에 투자했던 곳인데 2015년에 회수했습니다. 수익률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600배입니다. 6만%죠. 민수는 그 지역을 알고 있었다. 실제로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다. 용산 재개발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시행사가 있다는 기사였다. 이게 진짜입니까? 물론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공개된 정보입니다. 재개발은 이렇습니다. 초기에 헐값에 사서 개발되면 어마어마한 가격에 파는 거죠. 민수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120배. 자신의 재산 12억을 투자하면 1440억이 된다. 아니, 용산처럼 600배가 된다면 7200억? 근데 왜 투자자를 모집합니까? 당신들끼리 하면 되잖아요. 저희 자본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60%를 더 매입해야 재개발 동의율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물론 투자자분들께도 똑같은 비율로 수익을 배분합니다.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들렸다. 대표는 각종 서류와 증빙 자료를 보여주었다.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투자계약서, 모든 것이 그럴듯해 보였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다만 투자 마감이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그 이후로는 받지 않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민수는 혼란스러웠다. 지혜가 그의 팔을 잡았다. 민수님 어때요? 저는 진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도 추가로 더 투자하려고요. 너는 얼마나 더 넣으려고? 5천만 원 더요. 제 전 재산이에요.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민수는 생각에 잠겼다. 지혜가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한다는데 이게 사기일 리 없지 않은가?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12억을 투자하면 120배로 1440억. 그 돈이면 뭘 할 수 있을까? 지혜와 함께 세계 일주도 하고 고급 호텔에서 지낼 수도 있고. 아니, 왜 지혜 생각이 자꾸 나는 거지? 민수는 자신에게 물었다. 투자는 투자로 봐야 하는데 왜 자꾸 그녀와 함께할 미래를 상상하는 걸까? 솔직해지자. 민수는 지혜에게 빠져 있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향기, 그녀의 촉감. 모든 것이 민수를 미치게 만들었다. 67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다. 아니, 어쩌면 젊었을 때도 이렇게 강렬하진 않았을지 모른다. 다음 날 민수는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혜야, 투자하기로 했어. 정말요? 얼마 투자하실 거예요? 12억. 전화기 너머로 지혜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12억이요? 민수님, 그렇게 큰 돈을. 내 전 재산이야. 현금 4억 있고 집 담보로 8억 대출받을 수 있어. 민수님, 진짜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나도 검토해봤어. 좋은 기회 같더라고. 그리고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너와 함께하고 싶어. 우리 둘 다 부자 되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잖아. 전화기 너머로 지혜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민수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꼭 성공할 거예요. 일주일 후 민수는 모든 절차를 마쳤다. 현금 4억을 인출하고 집을 담보로 8억을 대출받았다. 40년간 모은 전 재산이었다. 그 돈을 투자계약서에 서명하며 부동산 투자법인에 넘겼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묘한 불안감이 스쳤다. 하지만 옆에 있던 지혜가
민수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잘하셨어요. 우리 곧 대박 날 거예요. 그녀의 손길에 불안감은 사라졌다.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투자 후 한 달은 꿈만 같았다. 지혜는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다. 일주일에 대여섯 번씩 만났고 매번 다른 장소에서 데이트를 즐겼다. 고급 레스토랑, 전시회, 콘서트. 민수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어차피 곧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올 텐데 지금 몇 천만 원쯤이야. 지혜는 민수에게 점점 더 밀착했다. 식사할 때도, 걸을 때도, 심지어 카페에 앉아 있을 때도 그녀는 민수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켰다. 민수는 그 감촉에 중독되어 갔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다. 한강이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와인을 몇 잔 마신 지혜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가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민수님, 응? 오늘 밤 같이 있고 싶어요. 민수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지혜야, 싫으세요? 그녀가 민수의 손을 잡았다. 두 손으로 감싸주며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댔다. 민수는 그녀의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었다. 빠르고 강하게 뛰고 있었다. 나도 같이 있고 싶어.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들은 레스토랑을 나와 근처 호텔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혜는 민수에게 완전히 몸을 기댔다. 그녀의 향기가 민수를 감쌌다. 민수는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객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혜가 민수를 껴안았다. 그녀의 몸이 민수에게 완전히 밀착되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곡선, 실크 같은 피부. 민수는 이성을 잃어갔다. 그날 밤 민수는 젊음을 되찾은 것 같았다. 지혜의 품에서 그는 67세가 아니었다. 그저 한 남자였고 그녀는 그를 원하는 여자였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침대 위에서 지혜는 더욱 적극적이었다. 그녀는 민수를 리드했고 민수는 그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우면서도 대담했다. 민수의 몸 구석구석을 탐험하듯 어루만졌다. 민수님 좋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신음으로 대신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몸은 더욱 신비로웠다. 은은한 달빛에 비친 그녀의 실루엣, 매끄러운 곡선. 민수는 그녀를 꼭 껴안았다. 마치 놓치면 사라질 것 같은 환영처럼. 땀에 젖은 그들의 몸이 엉겼다. 지혜의 긴 머리카락이 민수의 가슴에 흩어졌다. 그녀의 숨소리, 그녀의 신음, 그녀의 속삭임. 모든 것이 민수를 미치게 만들었다. 절정의 순간 민수는 자신이 폭발하는 것 같았다. 67년을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강렬함이었다. 지혜도 그의 품에서 떨었다. 그녀의 손톱이 민수의 등을 핥히었고 그 약간의 통증조차 쾌감으로 느껴졌다. 모든 것이 끝나고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누워 있었다. 지혜가 민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민수의 피부를 간지럽혔다. 민수님 사랑해요. 지혜가 속삭였다. 민수의 가슴이 뭉클했다. 67세에 듣는 사랑한다는 말. 이게 진짜일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나도 사랑해. 민수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를 더 꼭 껴안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민수는 지혜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그의 입가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다. 민수는 눈을 떴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기분은 좋았다. 어젯밤의 기억이 생생했다.
옆을 돌아보니 침대가 비어 있었다. 지혜야? 민수가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아마 화장실에 간 모양이다. 민수는 침대에 앉아 기지개를 켰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다. 지혜가 돌아오지 않았다. 민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일어났다. 화장실 문을 두드렸다. 지혜야, 괜찮아?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어보니 화장실은 비어 있었다. 민수는 방 안을 둘러봤다. 지혜의 가방도 옷도 없었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 휴대폰을 집어들어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또 받지 않았다.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받지 않았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민수는 옷을 입고 로비로 내려갔다. 프런트 직원에게 물었다. 저와 함께 온 여성분 못 보셨나요? 아, 새벽에 나가시더라고요. 급한 일이 있다고 하시던데. 새벽에? 왜 아무 말도 없이? 민수는 다시 방으로 올라가 지혜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혜야, 어디 갔어? 걱정된다. 연락 좀 해줘. 답장이 없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여전히 답장이 없었다. 민수는 호텔을 나와 집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도 계속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다. 집에 도착해 거실에 앉았다. TV를 켰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민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로맨스 스캠이라 불리는 새로운 유형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이 중년 남성에게 접근해 연애 감정을 이용 부동산 투자를 유도한 뒤 거액을 가로채는 수법인데요. 민수의 몸이 얼어붙었다.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피해자 어 씨는 만난 지 2달 만에 전 재산 15억을 투자했다가 모두 잃었다고 합니다. 사기 조직은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피해자들이 사기인 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조직이 사용한 부동산 투자법이니 화면에 사무실 사진이 떴다. 민수가 갔던 바로 그 사무실이었다. 벽에 붙어 있던 사업자 등록증, 그 책상, 그 응접실, 모든 것이 똑같았다. 아니야. 민수는 중얼거렸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급하게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이 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습니다라는 음성이 나왔다. 번호를 바꿨다. 민수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다. 택시를 잡아 타고 그 사무실로 향했다. 제발 아니길.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끝났다는 것을. 사무실 건물에 도착해 그 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가 보였다. 사무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민수는 천천히 다가갔다.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현실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사무실은 난장판이었다. 책상은 뒤집혀 있고 서류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컴퓨터도 프린터도 모든 것이 사라졌다. 벽에 붙어 있던 사업자 등록증과 인허가 서류들도 모두 뜯겨나가고 없었다. 민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무너지는 몸을 간신히 벽에 기댔다. 신음 같은 소리만 흘러나왔다. 12억. 전 재산 12억. 40년간 악착같이 모은 돈. 모두 사라졌다. 바닥에 주저앉은 민수는 흩어진 서류들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려 제대로 볼 수조차 없었다. 서류들은 모두 빈 종이었다. 의미 없는 숫자와 글자들만 적혀 있었다. 하하. 웃음이 나왔다. 미친 사람처럼. 아니, 정말 미친 것 같았다.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바보 같았던 적이 있었나? 지혜, 그녀의 미소, 그녀의 향기, 그녀의 촉감.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어젯밤 속삭였던 사랑한다는 말도, 함께하자던 약속도, 모든 것이 연기였다. 민수는 바닥에 널브러진 채로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모를 눈물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에게서 온 전화였다. 민수는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 어떻게 말하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8억, 그 빚을 어떻게 갚지? 현금 4억은 이미 사라졌고, 그날 이후 민수의 삶은 무너졌다. 아내에게 고백하자 그녀는 울부짖으며 집을 나갔다. 40년 결혼의 끝이었다. 8억의 빚, 집을 팔아도 모자랐다. 민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경찰 신고는 소용없었다. 모든 것이 가짜였다. 법인도 대표도 지혜도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다. 민수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67세에 경비원 일을 시작했다. 빚을 갚기 위해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지혜가 미소 짓는 꿈, 그녀의 향기가 느껴지는 꿈. 깨어나면 텅 빈 방에 혼자였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후회였다. 수많은 신호들이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보고 싶은 것만 봤다. 외로움이 그를 눈멀게 만들었다. 지금 민수는 안다. 지혜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그녀를 그리워한다.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다고 믿고 싶어 한다. 좁은 월세방에 홀로 앉아 민수는 휴대폰을 꺼낸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번호를 바라본다. 그리고 중얼거린다. 지혜야, 너에게는 다 연기였겠지. 하지만 나에게는 진짜였어. 창밖으로 비가 내린다. 민수는 창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 67세 노인의 눈물. 외로움으로 시작해서 파멸로 끝난 사랑의 대가. 그로부터 1년 후, 민수는 여전히 경비원 일을 하며 빚을 갚는다. 아내와는 이혼했고 자식들도 연락을 끊었다. 하지만 이제 외롭지 않다. 외로움을 받아들였다. 누군가가 채워줄 수 있다는 환상, 그것이 가장 위험한 덫임을 깨달았다. 경비실에 앉아 민수는 생각한다. 만약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아마도 똑같이 했을 것이다. 외로움에 갇힌 사람에게 나타난 구원의 손길. 독이 든 손인 줄 알면서도 잡았을 것이다. 창밖으로 젊은 연인들이 지나간다. 손을 잡고 웃으며 행복해 보인다. 민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미소 짓는다. 조심해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덫을. 작은 중얼거림은 바람에 흩어진다. 아무도 듣지 못한 채로.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로맨스 스캠의 수법을 담았습니다. 외로움을 이용한 사기는 단순히 돈을 빼앗는 것을 넘어 사람의 마음과 인생 전체를 파괴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경험한다면 의심해 보세요. 처음 만난 사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접근하거나, 나이 차이가 큰 상대가 연애 감정을 표현한다거나, 관계를 가지고 투자를 권유하면서 빠른 결정을 요구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것이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